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1주차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고 해서 우주가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원소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자, 요거 네모합니다. 빅뱅 우주론 많이 들어봤죠?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자, 138억 년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초고온, 초고밀도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빅뱅 우주론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 어떤 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팡 하고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밀도가 점점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이 우주론을 사람들이 믿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해서 처음에 이제 정상 우주론과 이 빅뱅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 빅뱅 우주론에 이제 이 지지하는 어떤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진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라고 이제 확립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자, 요거는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되나요? 자, 정상 우주론은 우리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호일은 이제 우주는 팽창한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과 똑같이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자, 우주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근데 우주의 질량도 마찬가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빈 공간에 물질이 생성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공간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으면,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이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라든가 아니면 은하라든가, 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면서 얘도 마찬가지 거리가 현재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아이가 이쪽으로 별이나 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 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래는 사라져야 돼요. 여기는 원래 있던 물질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원래 위치에 있었던 이 위치에 새로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호일의 정상 우주론입니다. 되나요? 자, 다시 원래 우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얘가 좀 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어떤 위치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위치 변동이.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이렇게 옮겨가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물질이 다시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한 거라고요. 되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우주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해서 요거 우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도 마찬가지 증가합니다. 왜? 새로운 물질이 생성하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팽창을 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면 우리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밀도는 우리 알다시피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자, 그러면 밀도, 자, 부피는 늘어납니다. 크기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해요. 자, 근데 질량이 마찬가지 얘도 같이 증가하네요. 증가하니까, 자, 분모 분자가 같이 증가하니까 밀도는 일정하다고. 되나요? 밀도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마찬가지,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마찬가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반대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빅뱅 우주론 요겁니다. 자, 우주의 크기는 마찬가지 증가합니다. 근데 질량은 일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물질이 단지 얘가 팽창하면서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밀도는 얘는 빅뱅 우주론은 감소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질량은 일정하니까, 부피만 늘어나고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거.
그럼 밀도가 감소하니까 마찬가지 온도도 감소하겠죠. 되나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이 빅뱅 우주론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근데 이 정상 우주론과 지금 빅뱅 우주론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대립을 이루다가 지금 현재는 이 빅뱅 우주론을 믿고 있다라는 거 이거까지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 나옵니다. 자, 이제 원소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입자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은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죠. 원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요까지는 중등 과정입니다. 그죠? 요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 쿼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뭐가? 쿼크가. 되나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처음에 이제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쿼크. 자, 해서 여기 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애가 원자인데 이 원자를 이루는 애가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지고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중성,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쿼크라는 어떤 여기서 고등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본 입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되나요? 자, 요거를 잠시 쌤이 또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제 원자가 있습니다. 자,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졌죠. 자, 근데 이 원자핵이 또 쪼개졌어요. 어떻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왜냐면 중등 과정에서 다 배웠으니까. 자,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시 나누어집니다. 뭘로? 쿼크로. 되나요? 자, 쿼크.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쿼크라고 하면 쿼크의 종류는 6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도 나오겠지만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버튼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2가지만 조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 2가지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이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되나요? 자, 근데 이 쿼크만 그러면 기본 입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기본 입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쿼크 말고도 자, 여기 우리 전자 있죠, 전자. 네. 자, 요 전자도 마찬가지 기본 입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되나요? 자, 우리가 기본 입자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쿼크라고 대답을 하는데 쿼크 말고도 이렇게 이 전자도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 전자도 마찬가지 기본 입자의 한 종류다라는 거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쿼크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양성자, 중성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양성자는 이렇게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3가지가 하나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이게 양성자가 됩니다. 되나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성자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가 2개예요. 요게 중성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는 중성자야, 이거는 양성자야 이렇게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업 쿼크 2개 있고 다운 쿼크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거 양성자구나. 그다음에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 있어. 그러면 이거는 중성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되나요? 자, 요 그림에서 한번 우리 전하량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업 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입니다. 자, 양성자 그러면 전하량 얼마? 플러스 1이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입니다. 그러면 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 중성이니까 전하량이 제로겠죠. 제로.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 하나 생기죠.
자, 여기에서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전하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업쿼크, 다운쿼크. 자, 연립방정식 우리 수학 같죠? 갑자기. 자, 이거 2배 해볼게요. 4D는 제로. 자, 이렇게 하면 이거 2개. 자, 뺄까요?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D는 1.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같이 계산하세요. 그러면 D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다운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되나요? 자,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자, 대입하면 업쿼크 하나는 얼마 나옵니까?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넘어가서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게 예전에는 막 이런 식으로 뭐 업쿼크 전하량이 얼마고 다운쿼크 전하량이 얼마고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에 조금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나 학교쌤이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양성자에는 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원자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자핵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다. 양성자 하나 있으면 우리가 원자 번호 1번과 같은 거죠. 원자 번호 1번이 누굽니까? 수소죠, 수소. 수소, 양성자 1개. 그 다음에 질량수, 중성자 없어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수도 1이겠죠. 그러면 얘는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얘가 원자핵 하나니까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겠죠. 되나요? 자, 양성자 하나 있으면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 하나 이꼴 수소 원자 핵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수소 원자 핵이다 하면 양성자 1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달라붙을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입니다. 수소. 그 다음에 양성자 1개 그리고 중성자 1개 붙었어요. 그러면 질량수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는 수소이긴 합니다. 되죠?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 원자핵이기는 한데 좀 더 얘보다는 무거워졌죠. 그래서 앞에다가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소 원자핵 이렇게 붙입니다. 되나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중수소 원자핵 되죠? 조금 밑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잘 보이나요? 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적을게요. 이거는 자, 양성자 하나니까 마찬가지 원자 번호 1번 그리고 얘는 입자가 3개죠. 그래서 질량수 3짜리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중수소 원자핵에서 중성자가 1개 더 붙었어. 그래서 입자가 3개가 됐죠. 그래서 앞에다가 3자만 붙여주면 돼요. 3중수소 원자핵이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 3중수소 원자핵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 다음으로 또 가벼운 이 원자핵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이 옆에다가 또 적어볼게요. 양성자 이번에는 2개 그리고 중성자가 이렇게 2개 붙어있다. 그러면 가장 안정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를 들어서 중수소 원자핵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서 헬륨 원자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자와 결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양성자 몇 개고 중성자 몇 개인지를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됩니까?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항상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렇게 결합해 있다라는 거 그거 먼저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빅뱅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이게 언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쿼크,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쿼크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원래는 굉장히 너무 뜨거워서 초고온 상태라 그랬죠. 빅뱅이 딱 일어났을 때 한 점에서 시작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뜨거우면 이 입자들이 모이고 싶을까요? 절대. 뜨거운데 왜 붙어 있고 싶어? 계속
막 더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데 조금씩 이제 멀리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붙기 시작한다고. 이런 식으로 중성자, 양성자 이런 식으로 쿼크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되나요? 온도 떨어지고 이제 조금씩 붙기 시작해요. 되나요? 자, 마찬가지 이 원자 핵도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기 위해서는 더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되나요? 온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났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이때가 빅뱅 이후 3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뭐 쿼크가 언제 만들어졌고 양성자, 중성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굉장히 시간이 엄청 짧거든요. 막 10에 막 몇 제곱승 뭐 이런 식으로 막 몇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조금 선생님들이 이걸 외워라 하면 외워야겠지만 보통은 뭐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내는 편이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요런 거부터 원자핵이 생성되는 요때부터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3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지고 나서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원자핵에 이 전자가 달라붙어야지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온도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가 얼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얘가 얼마? 빅뱅 이후 38만 년. 38만 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이 원자가 만들어진다고요. 원자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제 어디 이제 가지마 하면서 끌어당겨버려. 자, 그러면 이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온도가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때 온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 3000 켈빈.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원자가 생성되는 그때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고 그때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면 이 원자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되나요? 자,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쉽게 잘 누구랑 이렇게 결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잡아당겨지지 않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온도가 3000 켈빈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 원자핵에 구속이 되면서 이렇게 붙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자가 이 원자에게 이렇게 붙으면서 원래는 우주가 자, 여기서 이제 빅뱅이 일어난 거죠. 빅뱅이 짜자작 일어납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이때 빛이 확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작은 어떤 입자들이 어떻게 한다? 계속 이 빛을 못 빠져나가게끔 부딪혀서 다시 반사시키고 이러면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때의 우주를 우리는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불투명한 우주. 되나요? 자, 근데 이 원자가 형성이 되면 이런 전자, 원래 이제 쿼크도 이렇게 붙잡히고, 근데 전자가 이 원자에게 붙잡히면서 원자가 형성되게 되면 그때부터 얘가 길이 열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 빛이 차단되어 있던 다른 어떤 입자에 부딪혀서 못 빠져나가다가 이 전자까지 이 원자에게 구속이 되면서 원자가 형성됨에 따라 빛이 그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우주?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됩니다. 되나요? 자, 그때 빠져나간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원래 이 빅뱅이 일어날 때 되겠죠?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빛들이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얘가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뭐 태양 복사 에너지 하듯이 직접 이렇게 바로 막 빛이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하죠. 근데 우주 배경이 된 복사다 해서 말 그대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이 된 복사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 그때가 언제?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 온도는 얼마? 3000 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되나요? 그때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나요? 요거까지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해서 다시 원자가 쪼개지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뉩니다. 이 원자핵이 다시 나눠져요. 뭘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시 나눠졌죠. 뭘로? 쿼크로. 기본 입자. 이 쿼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순서를 역으로 거꾸로 하면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입자 순서가 됩니다. 쿼크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그 원자 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양성자, 뭐 아니면 수소 원자 핵, 아니면 밑에 안 보이네요. 밑에 여기 헬륨 원자 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원자 핵은 빅뱅 이후 3분 그리고 원자는 빅뱅 이후 38만 년 지나야 되고 그때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되나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책을 봅시다. 자, 책을 보면 우리 이제 기본 입자가 나와 있죠. 기본 입자. 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이제 우리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쿼크 그리고 전자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 그거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자, 몇 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 해서 같은 종류의 쿼크 2개와 다른 종류의 쿼크 1개가 결합을 합니다.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성자는 누구? 여기 뭐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나오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양성자인데 얘는 양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1가 되겠죠? 그리고 중성자는 업 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 요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데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름이 중성자다라는 거. 그 다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인데 얘는 마찬가지 이 양성자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된다. 하나의 플러스 1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는 이 원자 핵과 전자로 다시 이제 이루어진 입자인데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플러스 원자 핵과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요 전자 이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는 것들이죠. 자, 이제 맞네요.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점점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서 여기 뭐 그림 보면 138억 년 전에 이제 빅뱅 빵 하고 터집니다.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이제 작은 입자들, 쿼크와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쿼크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생겨나고 약 3분 정도가 이제 흘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되겠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1개 되나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렇게 결합한 거 해서 그때 온도가 뭐 10억 켈빈 나와 있지만 요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3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되나요? 보이죠? 그 다음에 원자가 생성됩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요때가 언제? 38만 년 이후 그리고 온도는 3000 켈빈까지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자 생성 과정을 보면 우주 초기에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를 재료로 수억 년이 지나야지 이 은하와 별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플러스 강의 한번 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 확립 과정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뭐 정상 우주론 봤었는데 처음부터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믿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는 정지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도 틀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정지했다라고 설명했고 그다음에 르메트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이제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허블 우리 왜 허블 망원경 들어봤나요? 아니면 나중에 허블 법칙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진짜 우주가 팽창하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가모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을 합니다. 되나요? 그리고 호일이라는 사람이 아까 잠깐 봤던 이 정상 우주론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어요. 누가 맞냐 이러다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겠죠. 이게 관측이 되면서 누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것도 뒤에서 쌤이 설명할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서 진짜 빅뱅 우주론이 맞는 설명이구나 라고 결론이 지어졌다라는 거.
되죠. 그다음 밑에 뭐 쿼크의 종류는 다 얘기했습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뭐 탑, 버텀 이런 식으로 6가지 종류 있다는 거 봐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입자 생성되는 것부터 또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자, 빅뱅 직후에 우주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리고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해서 쿼크나 이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조금씩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쿼크 3개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생성 초기에는 1대1이었어. 똑같습니다. 1대1이었다가 얘가 7대1로 바뀝니다. 되나요? 자, 양성자, 중성자는 원래 처음에는 생성 초기에는 1대1로 거의 수가 비슷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7대1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가 있으면 누가 질량이 조금 더 무겁다 했어요. 혹시 아나요? 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이 양성자, 중성자 설명할 때 언급을 하는데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양성자, 중성자 중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살짝 조금 더 무거워요. 되나요? 그래서 쌤이 이거 외울 때 조금 잘 모르겠으면 무거울 중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죠. 그래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됐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됐다가 이런 변환 과정이 굉장히 반복이 일어납니다.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떨어집니다. 되죠? 온도가 떨어지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얘가 질량이 더 커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되나요? 반대로 이 중성자는 질량이 좀 더 무거운 얘는 양성자라고 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합니다. 방출. 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하려고 쌤이. 자,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라고 할 때, 중성자가 양성자라고 할 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편할까요? 방출하는 게 편할까요? 방출하는 게 더 쉽겠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버리면 되니까. 되나요? 해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는 것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되나요? 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서 얘가 원래 1대1이었다가 7대1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되나요? 1대1에서 얘가 7대1로 변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시간 외우라 그랬어요?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되나요? 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으로 낮아지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요게 결합해서 뭐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것도 뭐 알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둡니다. 양성자 하나 있으면 수소 원자핵, 그리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하면 헬륨 원자핵이다. 해서 뭐 우리 뭐 그 양성자 2개에 중성자 1개가 붙어 있으면 뭐 헬륨 3 원자핵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뭐 학교 쌤이 또 설명하시면 그렇게 알아두고 뭐 그냥 넘어간다 하면 그냥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가장 안정적인 헬륨 원자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때가 언제? 38만 년이 지났을 때. 되나요? 자, 그때 우주의 온도도 외우라 했습니다. 3000 켈빈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면 드디어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를 생성하게 되고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해서 수소 원자, 뭐 헬륨 원자 다 알고 있죠? 뭐 이 정도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우주 배경 복사 아까 다 설명했어요. 빅뱅 후 38만 년, 그리고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을 때?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뱅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나왔던 이렇게 막 분출되었던 그런 에너지인데 그 빛이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불투명하게 있다가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38만 년 지나고 3000 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그때부터 얘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주 배경이 된 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 가모프가 아까 똑똑한 사람 있었죠. 빅뱅 우주론 설명한 사람.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을 했어요. 예측하고 이거를 우리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을 합니다. 누구죠? 자, 밑에 볼게요. 자, 가모프가 이거를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빅뱅 우주에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이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점점 길어지겠죠. 왜?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되나요? 파장이 길어진다? 에너지 작아지는 거다. 왜? 빛이 막 퍼져나가면서 점점 세기는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현재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거다라는 거. 되나요? 자, 원래는 3000 켈빈에서 얘가 빠져나갔지만 지금 현재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면서 현재는 3 켈빈으로 관측이 될 거라고 그냥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모프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실제로 관측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펜지어스 윌슨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냥 어쩌다 보니. 자, 볼까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동일한 세기로 전파되는 관측되는 전파 있죠. 마이크로파.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걸 진짜 자기가 나는 우주 배경 복사를 진짜 관측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전파 망원경을 이렇게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막 소리를 듣다가 뭔가 계속 이제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해서 이 잡음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지? 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 이제 없애보려고 막 이렇게 갖은 노력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잡음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연구를 막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파가 예전에 3000 켈빈에서 얘가 빠져나온 그 우주 배경 복사 그게 3 켈빈으로 관찰이 되더라라는 걸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 관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전파가 우주 배경 복사고 온도 3 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과 일치했다. 이게 교과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3 켈빈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뭐 2.7 켈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둬요. 숫자가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3000 켈빈, 3 켈빈 되나요? 잘 구분하시고 자 해서 밑에 보면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관측이 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예측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진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첫 번째 증거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플러스 강의 한번 볼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서로 결합이 못했다. 결합할 수 없었다. 그랬었고 그리고 전자와 같은 입자들과도 마찬가지 함께 있었다라는 거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원자 생성 전후에 우주가 나오네요. 아까 다 설명했는 거 원자 생성 이전에는 어땠다고 알아둡니다. 불투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우주를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빛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는 불투명했다라는 거 보세요. 빛이 막 나아가다가 전자랑 막 부딪혀서 또는 원자핵과 부딪혀서 얘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우주가 투명해졌다고요. 왜냐면 이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히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에 전자가 이렇게 귀속이 되면서 빛이 자유롭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빛을 우주 배경이 된 복사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밑에 개념 쏙쏙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풀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원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소의 종류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뭐냐? 가벼운 수소 그리고 헬륨 요 두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 자, 그다음에 질량비를 한번 보면 우주 초기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3대 1이더라 라는 거. 자,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왜 얘가 3대 1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요것도 쌤이 먼저 요걸로 또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처음에는 1대 1이었다. 라는 거 1대 1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것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게 좀 더 쉬웠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7대 1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쌤이 색깔이 조금 다르게 했는데 좀 비슷해 보이죠. 자, 얘가 양성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요 지금 너무 같아 보이죠? 자, 얘네만 요 마지막 줄 요 두 개만 중성자예요. 중성자. 중성자만 다 적어볼까요? 중성자. 자, 그러면 지금 양성자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성자 7개에 중성자 1개. 맞죠? 7대 1입니다. 그러면 쌤이 한 줄 더 그렸어요. 양성자 또 7개에 중성자 1개. 되나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쌤이 아까 양성자 1개는 뭐와 같다? 기억하죠? 수소 원자 핵과 같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자,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핵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결합하면 얘가 헬륨 원자 핵이라고요. 되나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량비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질량비. 질량비는 수소 대 헬륨이 몇 대 몇일까? 자, 양성자, 우리 보통 이제 질량수 셀 때 그냥 1로 얘기를 하잖아요. 양성자든 중성자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1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양성자 전체 지금 몇 개입니까? 아까 여기까지가 6개. 두 줄이니까 12개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은 12. 네. 그다음에 헬륨은 요 4개의 입자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니까 얘는 4일 겁니다. 되나요? 해서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면 3대 1이 된다고요. 되나요? 자, 우리가 질량비는 이렇게 우리가 개수비를 묻는 건지 아니면 질량비를 묻는 건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물으면 12개 대 4개. 그래서 3대 1이다 라는 걸, 요거를 아까 우리 빅뱅 우주론을 이론으로 설명한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것도 이론으로 그냥 설명을 해요.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엄청 똑똑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3대 1인데 실제로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어. 엄청나죠? 자, 그러면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핵이 3대 1인데, 그러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그러면 3대 1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원자라는 건 여기에 원자나 원자 핵이나 질량비는 똑같다고. 왜냐면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에게 뭐가 결합하는 거? 전자가 결합하는 거. 근데 우리는 전자 질량 취급해 줍니까? 아니요, 절대. 얘는 너무 가벼워서 질량 취급을 안 해준다 했어요. 해서 얘는 원자 핵의 질량이나 아니면 원자의 질량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해서 원자의 질량비든 원자 핵의 질량비든 다 3대 1이다라는 거, 3대 1 요거 잘 체크를 합니다. 알겠죠? 개수비 아니고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 생성 초기 나와 있죠. 다 설명한 거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양성자, 중성자 서로 변환되면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비슷해요. 1대1로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의 생성 직전에는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일부가 양성자로 변환되면서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했어요. 얼마로? 7대1로. 수치 기억하라 했어요. 1대1이 7대1로 바뀌어요. 자, 그러다가 원자 핵이 생성됩니다. 헬륨 원자 핵이. 그러면 양성자는 그대로 그 수소 원자 핵이고, 그리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이렇게 결합하면 얘가 12대4 해서 3대1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되나요? 다 설명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주의 원소 분포를 관측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주의 원소가 어떻게 얘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분석할 때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관측할 수 있는데 스펙트럼은 우리 알 겁니다.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나뉘어져서 나타나는 색의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 종류는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또 둘로 나뉩니다. 방출 또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되나요? 요 둘 합쳐서 선 스펙트럼이다. 자,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속 스펙트럼은 자,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고온의 광원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생기는데 백열등이나 아니면 햇빛, 태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에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인가 흡수 스펙트럼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본다, 어떤 걸 본다 했을 때 그게 이제 방출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밝은색 선이 방출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에서 나오느냐. 고온의 별 주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생겨난다라는 거. 그래서 고온의 기체 또는 기체 방정관에서 자, 위에 보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 어떤 특정한 이렇게 색의 선이 이렇게 보이죠. 되나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흡수, 우리가 빛을 흡수하면 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되고 남은 빛에 의해서 생기는 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되나요?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흡수인지 방출인지. 자, 그러면 밑에 우리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가 나오는데, 자, 에너지 준위가 나와요. 에너지 준위. 자, 원자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자가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특정한 궤도를 따라 얘네들이 막 운동을 하고 있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여기처럼. 되겠죠? 띄엄띄엄. 되겠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되나요? 자, 근데 어떻게 에너지가 달라지느냐? 원자 핵에서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거. 되나요? 자, 원자 핵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끌어당겨.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안정해 라고 느껴서 에너지가 낮습니다. 안정하면 에너지가 낮죠. 되나요? 근데 얘가 원자핵에서 멀어지고 싶어. 얘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높게 한 다음에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밖으로 빠져나가요. 알겠죠? 해서 얘가 여기다가 한번 또 살짝 적어볼까요? 얘가 이 가장 안쪽 궤도, 전자가 이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요 궤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상태 에너지가 해서 이때는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참고로 이거 나중에 화학에서도 바닥 상태 배우겠지만, 해서 안정하다 또는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나요? 자, 근데 얘가 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 보이죠? 빛을 흡수해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근데 높아지는 대신에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 그래서 에너지를 막 흡수해서 얘가 좀 들떴어. 그래서 이걸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요. 들뜬 상태. 보이나요? 네. 자, 해서 이렇게 전자가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려면 빛 에너지, 빛을 흡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빛을 방출해서 이런 식으로 방출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빛 에너지 흡수합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 되나요? 해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됐으면 우리 플러스 강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나와요.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다.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 질량보다 조금 더 크지만 두 입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4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핵과 원자의 질량,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맞죠? 원자핵의 질량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라는 거. 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로 볼 수 있다. 같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어요. 다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밑에 방출 스펙트럼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알아둡니다. 원소의 종류,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함량도 알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자, 봅니다. 원소의 종류. 자,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파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밑에 봐봐요. 자, 여기 수소가 있는데 수소의 흡수선들과 방출선들이 일치하죠.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나 같은 원소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와 굵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 우리 중2 과정에서부터 배웠었던 거예요. 네,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보면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요. 되나요? 해서 우리 예전에 그때는 어떤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찾듯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탄소도 마찬가지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함량 볼게요. 스펙트럼의 흡수선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흡수선의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해서 이 흡수선의 선 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폭이 넓다, 질량을 많이 차지하는구나, 이런 정도 질량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둡니다. 함량은 질량비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 앞에서 설명했듯이 관측된 이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요게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 우주 배경 복사에 이어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자,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로 예측을 했어요. 누가? 가모프가. 되죠? 자, 이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낸 실제 질량비와 일치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자, 계산에 따르면 이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빅뱅으로부터 3분 후에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랍니다. 해서 이 3대 1이었다.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되나요? 이걸 이렇게 측정이 아니죠. 그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는데 우주 전체에서 전체 원소 중에 수소가 74%, 헬륨이 24%를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질량비가 진짜로 3대 1이었다는 거. 되나요? 보이네? 너무 밑에 있군요. 네, 3대 1이었다는 거. 되죠? 그래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이 별빛의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다라는 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거, 그 두 가지 정리 꼭 해두고 넘어갑니다. 플러스 강의 한번 볼까요? 뭐 태양의 스펙트럼 나와 있는데, 자, 프라운호퍼 사람 이름입니다. 프라운호퍼는 이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백 개의 흡수선, 이걸 이제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 이름 땄어요. 프라운호퍼선. 이거를 발견해서 태양의 대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소, 수소나 헬륨이나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냈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각각의 뭐 대기, 어떤 뭐 행성이든, 별이든,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 원소의 종류나 아니면 질량비도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고, 밑에 개념 쏙쏙도 마찬가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탐구 A를 한번 보면 분광기로 이제 스펙트럼을 어떻게 이제 관찰을 한 게 나오는데, 자,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을 간이 분광기로 관찰합니다. 백열등. 그리고 햇빛을 또 간이 분광기로 관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이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뭐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이런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을 또 간이 분광기로 관찰하면 얘네들은 어떤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되죠? 자, 해서 밑에 결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백열등, 햇빛 아까 말했듯이 색의 띠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무지개색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색깔 선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건 뭐다? 흡수다, 방출이다. 선이, 얘가 어떤 색깔의 선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 그래서 특정 파장에서 방출선이 나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원소마다 이렇게 방출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들이 또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보면 태양이나 미지의 별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색의 선들이 검은색 선으로 보이고 있죠. 그럼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기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고. 되나요? 해서 우리 여기 태양하고 미지의 별 한번 보면, 자, 지금 수소를 볼까요? 수소는 태양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맞죠? 중2 때. 해서 여기에 어떤 모든 이 수소에 있는 요 선들이 다 태양에 속하는가? 다 속하네요. 그러면 태양에는 이 수소 기체를 포함하고 있구나.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 기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도 쫙 봅니다. 쭉 헬륨 쭉 보면 마찬가지로 헬륨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는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나트륨까지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미지의 별도 볼까요? 미지의 별도, 자, 수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이는 칼슘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지의 별이든 태양이든 각각에 있는 대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선폭으로 질량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밑에 뭐 해석은 각자 한번 보시고, 밑에 정리만 볼게요. 자,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확인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풀고, 쌤이 나중에 피드백 할 때 다시 이제 뭐 풀이를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숙제 올릴 때 카톡 채널에다가 숙제 암호가 있는데요. 같이 요 숙제 올릴 때 그 숙제 암호는 기차. 첫 번째 암호 기차. 자, 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잠깐 해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따른 우주의 입자 생성,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계수비 변화 다 설명했던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쿼크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됩니다. 언제? 약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후에. 엄청나게 막 순식간에. 그리고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또는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후에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잘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이것도 알아둬라 하시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게 언제? 이것부터는 진짜로 꼭 외워야 되는 거. 3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데 그때 우주 배경 복사도 만들어진다고. 그게 언제? 38만 년 후에 되나요? 그 다음 수소와 헬륨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별과 은하가 생성되는 건 4억에서 7억 년 후가 돼야지만 별과 은하가 생성된다라는 거. 밑에 그림도 한번 뭐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양성자 중성자 생성 초기에 왜 얘가 양성자 중성자 서로 변환이 이렇게 가능한가 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1대1로 개수가 똑같았다. 근데 헬륨 생성 직전에 이거 보이죠? 얘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게 훨씬 더 에너지 방출하면서 더 쉬워져서 아니죠?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더 쉬워져서 중성자보다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 그게 얼마냐면 7대1이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질량이 다 설명했죠. 되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해서 헬륨, 수소 원자핵 12개, 그래서 질량비가 3대1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풀고 넘어갈게요.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높아져 이 양성자에서 중성자를 변환이 어려워진 거 맞습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환이 어려워졌다. 맞아요. 이것만 맞다고 해서 맞구나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되나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이 어려워졌다라는 거. X. 됩니까?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생성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얼마일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요거 그냥 이렇게 두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이거 3대1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수비는 양성자 12개 대 그리고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1개 되나요? 그래서 개수비는 3대1. 이거 질량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12대 1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개수비를 묻는지 질량비를 묻는지 요거 체크 잘 하라고요. 되나요? 숫자 뭐 몇 대 몇 이런 거 뭐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개수비 되죠? 그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이거는 무슨 이제 많이 해서 바로 나오죠. 3대 1입니다. 되나요?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요 앞에 이제 내용이 갑자기 막 처음 듣는 내용도 많고 막 이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통합과. 자, 우리 이제 요거 그 숙제 암호 마지막 여행입니다. 여행. 요거 키워드 같이 숙제 올릴 때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피드백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